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AI 투자센터 김근희 전문가입니다. 자, 6월 16일 이제 마감 브리핑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감 브리핑 어떤 내용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좀 진행이 될 거냐. 자, 첫 번째 지금 이 코스피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또 두 번째는 테이퍼링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지금 또 이 지수에서 시장을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앞으로 주목을 해볼 만한 요 네 가지 섹터는 어떤 섹터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섹터에서 우리가 또 가져갈 수 있는 이 전략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코스피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지금 갱신을 했고, 앞으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자, 여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일단 시장 체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장중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그죠?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장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박스권 구간에서 움직이던 지수가, 이렇게 박스권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던 이런 지수가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해주면서 새로운 시세를 지금 만들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구간이 이제 다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지지라인 구간이 될 수가 있다. 새로운 박스권의 어떤 이런 하단 구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를 했는데 이러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조금 더 움직여줄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건데, 자, 이 방향성은 바로 두 번째 이 FOMC 결과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FOMC에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자,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면, 그죠?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면 시장에 굉장히 많이 지금 코로나 사태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풀려 있었던 시장의 돈들을 다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정부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 은행 금리도 시장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더 높아질 거고, 그죠? 금리적인 부분도 조금 더 높아질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굳이 위험 자산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뭐 2, 3%의 어떤 수익률이 나면 그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위험자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주식시장에는 어느 정도 좀 좋지 않은 악재로 좀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 테이퍼링을 진행을 해서 이 시장의 돈들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금리를 조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금리를 조정을 하면서 시장 금리를 좀 올리면서 이 시장에 있는 돈들을 다 회수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장의 이 위험자산, 주식시장의 위험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조금 더 낮아질 수가 있고, 자, 그런 방향으로 만약에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주가의 흐름이 약간 어느 정도 다시 또 하방으로 좀 밀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건 어디까지나 좀 이론적인 부분의 내용이고요. 이미 이 미국 이나 어떤 이런 일부 전문가들의 어떤 시각에서는 좀 뷰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많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 여기서 계속 이렇게 좀 횡보하면서 조정의 구간을 많이 거쳤는데, 이런 조정의 구간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이 인플레이션 우려거든요. 그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에서 뭐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나왔을 때마다 지수들이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어느 정도 이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좀 이미 다 선반영이 됐다,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테이퍼링을 진행을 해서 시장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지수에 이렇게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어떤 일각에서 있는 뷰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뷰를 같이 좀 보고 있고, 왜냐면 이 테이퍼링이 굉장히 좀 큰 이슈인데 이거를 바로 먼저 이 일전에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주면서 시장의 어떤 면역을 키워나갔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어쨌든 이 시장에 풀어놓은 돈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이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었던 부분을 다시 돈을 많이 풀어서 유동성을 많이 풀어서 지금 끌어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어떤 시장, 경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반응이 좀 크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거다. 물론 일시적인 어떤 조정 구간을 거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조금 더 거시적인 경제에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시장을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또 이 FOMC에서 이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보통 9월이나 이제 12월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8월 말까지는 지금의 어떤 상승 여력을 좀 유동성 장세로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이러한 패턴으로 좀 움직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자, 이러한 가능성 속에서 새로운 어떤 이러한 박스권 구간을 형성을 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또 레벨업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박스권 구간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우리가 그러면 이 테이퍼링 두 번째 이슈, 그죠? 두 번째 이슈죠. 이제 테이퍼링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테이퍼링 이후에는 아마도 이제 성장주보다는 실적주나 금융, 그 다음에 내수 소비주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자, 왜냐?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낮은 시기에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예요. 왜냐하면 성장을 하려면, 기업이 어쨌든 성장을 하려면 본인의 자본만으로 성장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부채를 통해서, 어떤 이런 금융기관들의 부채를 통해서 내가 자금을 좀 빌려와서 어떤 설비를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재투자를 통해서 어떤 기업의 가치를 키워나가는 게 이 성장주의 특징인데,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금리가 싸면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 크지가 않으니까, 이율이 좀 싸니까 우리가 좀 많이 대출을 땡겨서 그 동안에 금리가 상승하기 전에 뭔가 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투자를 하면 되는데, 지금 어쨌든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죠? 금리 인상이다. 자,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된다면 당연히 성장을 해야 되는 데에 필요한 이런 자금들을 이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쉽게 이렇게 땡겨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테이퍼링 이후에, 여기서 테이퍼링 이후라고 하는 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아마 9월 혹은 12월 이후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9월, 12월 이후에는 아마 성장주보다는 어떤 실적주나 그 다음에 금융, 왜냐면 이율이,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예대 마진을 먹고 사는 이런 금융주들의 어떤 실적 개선, 이익 개선이 좀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요 내수 소비주에도 어느 정도 좀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자, 내수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금리를 올렸다라는 건 어쨌든 경기 회복이 일어났었다라는 이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내수 소비들, 그죠? 우리가 흔히 지금 많이 말하는 어떤 여행이나 아니면 뭐 의류, 그 다음에 음식료 업종, 이런 업종들의 좀 수급이 많이 쏠리면서 이런 실적 개선적인 부분도 충분히 좀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지을게요. 요 두 번째 테이퍼링 이후에 우리가 좀 대응해야 되는 이 전략은 성장주보다는 좀 실적주나 금융, 그 다음에 내수 소비주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볼 만한 요 네 가지 섹터는 어떤 섹터들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